처음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이 좀 나. 그리고 약간의 배에 통증이 있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자몽이 자기한테 오는 꿈을 꿔줬대더라. 생생한 꿈 얘기를 듣고 얼마 뒤 여자친구가 보내온 메시지는 가슴 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스트기에 얕게 두 줄이 나왔어. 자기 임신인 것 같아라 그랬었어. 석 달 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연 씨는 이런 운명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말이 잘 맞았어요. 말도 잘 맞고 그리고 생각하는 바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많이 예쁜 건 아니지만 그냥 마냥 귀여워 보였고 현모양처 스타일 같은 거 음식도 잘하고 되게 순해 보였어요. 약간 공부를 했고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회사원인 호연 씨에겐 과분하게 느껴질 만큼 완벽했다는 약사 여자친구. 그녀를 정말 내 사람이라 생각한 건 남모르는 그녀의 상처들을 알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에 남자친구가 아파트에서 떠밀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고 상처도 많이 보여줬었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버려질까 두려워. 밝아 보이기만 했던 지혜 씨는 아픈 과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내려와서 약국에 다니고 있고 친척을 애를 데리고 있는데 여자 쪽에서 양육권을 포기했고 아빠 쪽에서는 애들을 갖다가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사실상 키우고 있다. 아이들한테도 되게 다정다정하게 잘 대했어요. 자기 아이도 아니면서 이 정도로 애정을 보인다는 사람이면은 결혼을 해서도 우리 애들한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호연 씨는 그녀가 돌보는 조카들도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 약속했습니다. 고모랑 결혼할 사람이야.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소개를 한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한 가족이 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던 그때 그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상한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택배 송장 번호를 보여주면서 당신 이름이 이게 맞냐? 호연 씨가 지혜 씨에게 보낸 선물 상자를 찍어보낸 그가 귀여한 얘긴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남편인데 왜 당신이 왜 내 와이프한테 택배를 보내냐 하면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호연 씨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지혜 씨에게서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다른 여자 헤어졌거나 나한테 뭐 피떡거리고 막 그래. 나는 애가 있고 애랑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했었는데 근데 막 내가 뭐 아는 오빠나 애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 그러면 얘 남편인데 이래. 사이코라니까. 지혜 씨가 전에 알려준 그녀의 스토커 전화번호가 바로 호연 씨에게 연락한 그 남자의 번호와 같았던 겁니다. 지혜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SBS 공부하는 그런 제작진인데요. 네. 관련해서 좀 그저께도 결근을 하셨어요. 약사는 확실히 아니죠. 아닌데 하다가 안 돼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이혼하신 그걸로 알고 계시고 그녀가 약사도 아니고 이미 한 차례 결혼한 일이 있었다니 호연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얘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알고 싶어요. 정말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혹시 그녀가 스토커라고 했던 남자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여보세요? 선생님하고 씨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이고요. 우리에게 자신을 지혜 씨 남편이라 소개한 그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준 건 지혜 씨와 그가 부부임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녀와 부부가 된 지 10년째지만 자신도 그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선배이죠. 마트 직원이었고 손님이었어요. 나는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이혼 되게 잘했어. 애교를 받고.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 주변에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해가지고 돈 다 빼갔대요. 전세금. 지혜 씨가 남편 몰래 전세 보증금을 빼 서울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부담자가 그 하더라도 저랑 결혼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7, 8개월 지났나? 7, 8개월 지나고 내가 내려온 거예요. 6달 전에.
걸렸고 지금 또 걸린 거예요.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저한테 걸린 거 4명째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를 받아준 건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없으면은 솔직히 티가 납니다. 나는 이제 그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거기에 커갖고 그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고 싶다. 그녀가 조카라고 호연 씨에게 소개한 두 아이는 지혜 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봐서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에게 다짐한 그녀는 호연 씨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돈 좀 꾸고 싶어서 남자 꼬셨다. 그럼 너가 꼬신 게 돈 꾸려고 꼬신 거야? 아니면 돈 꾸려고 실 거야. 돈 꾸고 싶어서 한 거야. 나 너한테 뭐 했냐? 너 딴놈도 만나갔더가? 물어보자. 이번엔 내가 진짜 끝내줄게. 끝내자 이번에는 진짜. 분명히야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벌어주는데 대체 저런 거더라고. 얘가 돌아가면서 아는데 지금 1년부터 쳤어요. 근데 그거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했었냐고. 1년부터 쳤다고. 그게 끝이에요. 호연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녀가 한 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좀 아파 그러면서 갖고 간 돈도 있고 애들 학원비가 좀 많이 밀렸어. 애들 보험료가 살짝 내렸네? 그러면서 갖고 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빌려주신 한 5천 정도. 더 놀라운 건 그 무렵 그녀가 미래를 약속한 남자가 호연 씨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기 애들이냐고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라고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4월 준비하고 구경만 준비하고 구경. 서울에 집이 있대요. 잠실에 자기 명의의 집이 있대. 샀대.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연극을 계속해온 걸까요? 한참을 기다린 우리 앞에 한지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김무한영 취재팀인데요. 혹시 아시죠? 일 때문에 찾아뵙게 됐어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애들 봐야 돼. 아, 김호연이라는 이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우리를 피하는 그녀. 남편과 함께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잠깐 좀 얘기 좀 다시 좀 하시죠. 엄마 알았어?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왜 그런 운동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돈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분한테 돈을 주면 이혼을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네, 학원비도 당연히 필요했었어요. 학원도 그렇고 유치원비만 해도 장난 아니었어요. 유치원비가 얼만데요? 오빠도 알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오빠야? 아빠는 죄송해요. 내가 이혼하자고 그 전부터 얘기 안 했어? 진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부부는 다시 잘 살아보자며 새롭게 가족 사진을 찍고 아이들을 지켜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호연 씨에게 돈을 빌린 건 바로 그 무렵입니다. 네가 그게 인간적으로 할 일이야? 네가 인간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여자 하나 없네. 남편은 우리를 지혜 씨의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방송국에서 와요.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그녀의 부모님. 혹시 뭐 따님이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신 지금 사는 거 우리는 누구 사귄지 도대체 우리한테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몰라. 혹시 따님이 약대나 이런 그런 걸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어. 대학도 못 갔어요. 무서워 이제. 진짜 무서워요 이제. 돈도 어마어마하게 아팠어요 우리도. 걔 때문에 우리도 못 살아요 진짜. 어디다 그런 돈을 쓴 게 아니고요. 그때가 지가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먹을 거를 다 하고 뭐 그때가 부모한테 그 생각하고 옷을 사주고 뭐 사치꾼에서 뭐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며 자식까지 앞세워 거짓 인생을 살아온 그녀. 그렇게 해서 손에 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쓴 걸까? 호연 씨가 항상 돈을 보낸 통장을 남편과 함께 확인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녀가 돈을 받은 족족 현금으로 인출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 씨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럼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생활비도 썼고요. 빚도 있는 것도 솔직히 맞고요. 제대로 기억이 안 털렸다. 끝내 돈의 행방에 대해선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도 하기 싫었고 애기도 안 갖고 싶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선가부터 탈출하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듯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그녀는 결국 모두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결혼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보상의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피하고 그리고 그 피하는 것들을 다른 대상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만난 직후에도 또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지혜 씨는 얼마 전 호연 씨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또 핑계를 대네요. 아 진짜 이건까지 했어. 애들 가지고 그건 나는 도저히 무서워 안 되죠. 그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변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드라마틱한 반전은 결코 없을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울었던 딸에게 지금 엄마로서 떳떳하신가요?